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병원 감염 영향으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1,122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 발생은 10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국내 사망자는 264명으로 늘었습니다. 등교 이튿날 고3 학생들이 전국 1,800여 개 학교에서 일제히 전국 연합 학력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올해 첫 수능 모의평가입니다. 등교가 중단된 인천 66개 학교 고3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5월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승용차와 석유 제품 수출 하락에 두드러졌습니다.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으로 생산자 물가도 한 달 전보다 0.7%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50개 주가 모두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유가와 뉴욕 증시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 환자가 10% 이상 증가세를 보여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12명, 사망자가 1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1,122명, 사망자는 26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클럽바 집단 감염 영향으로 신규 환자 12명 가운데 지역 발생만 10명에 달했습니다. 서울 3명, 인천 6명, 충남 1명으로 지역 감염 환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국내 입국자 검역에서 1명 확진된 것을 포함해 신규 해외 유입은 2명에 그쳤습니다. 완치 환자는 69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135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80일 만인 어제 등교 수업을 시작한 고3 학생들은 오늘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치릅니다. 지난달 서울시 교육청 주관 학력평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으로 시행해서 전국 단위 성적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사실상 올해 첫 대학 수학 능력시험 모의평가입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고등학교 1,800여 곳이 응시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안선 지역 고교 9곳은 어제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으로 고3 학생들이 등교하자마자 귀가했지만 오늘부터 정상 등교에 학력평가에 응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전원 귀가 조처가 내려진 인천의 66개교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등교 개학 첫날이었던 어제부터 등교를 중지한 학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교육당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교육부는 24시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현장대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고3 확진자 소식에 비상 상황실이 분주합니다. 교육부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행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업 후에 귀가를 할 때에는 학원이나 노래방, PC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을 가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어려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업 시간이 다가오고 학생들이 몰리자 1m 거리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매일 제출해야 하는 자가진단은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알림이와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으나 10에서 20% 사이 정도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 탓인지 활짝 열어야 할 창문을 닫아놓은 곳도 눈에 띕니다. 수업을 하시면서 방역을 신경 쓰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1,000명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1명 추가 배치하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고2와 중3,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의 등교도 시작돼 방역 관리에 더 많은 집중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어제 등교가 이루어진 학교 현장에선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다음 주를 시작으로 다른 학년들도 등교를 시작하면 현장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지고 또 미뤄진 끝에 첫 등교를 하는 고3 학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무리를 지어옵니다. 정문에서부터 거리두기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느라 분주합니다. 거리두기 하고 가자. 거리두기 하자. 건물에 들어가기 전 일일이 체온을 재는 곳에서도 한 줄로 들어가라는 선생님의 외침이 이어집니다. 한 줄. 교실에서는 마치 시험 기간처럼 책상 간격을 모두 띄워놨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는 것도 잠시,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은 또다시 335 모입니다. 사물함에 짐을 놓으려 해도, 화장실을 가려 해도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 수업이 있을 때마다 이동해야 한다는 점은 또 다른 난관입니다. 답답한 마스크 착용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내리는 학생이 종종 목격됐고 쉬는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며 관리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밥을 먹는 급식 시간에도 이동하는 아이들을 모두 통제할 수 없다 보니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애들끼리는 밥 먹으면서 마스크는 다 벗고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니까. 그나마 지금은 등교 학생이 적지만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등교하기 시작하면 학교가 더욱 붐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통제가 어렵고 동선이 복잡해질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분반 수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더 철저한 지도는 물론 학생들의 자발적인 질서 지키기가 올 한 해 학교 풍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마감일인 지난 15일까지 신청한 인원이 예상치의 1.5배인 223만 가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약 4분의 3인 164만 가구가 지원받고 나머지는 소득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보다 신청 가구 수가 훨씬 많았던 것은 1, 2인 가구가 신청지 전망치를 뛰어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까지 사용액 약 2천억 원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 생계형 소비에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5월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20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0.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5억 1천만 달러로 역시 지난해보다 20.3%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승용차 수출이 58.6%, 석유 제품 수출이 68.6% 줄었고 반도체 수출은 13.4% 늘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베트남 수출이 각각 20% 넘게 감소하는 등 주요 국가 수출이 모두 줄었습니다. 연간 누계 수출은 모두 1,87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 대표가 22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대타협을 신속하게 내놔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라는 시한도 언급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련된 국난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는 코로나19 속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두 차례 추경만으로는 일자리를 지키기에 부족하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첫 만남에서부터 일자리를 지키는 해법을 놓고 분명한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노동계는 해고 금지와 사회 안전망 확대를, 경영계는 기업부터 살려야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재난 시기 모든 노동자의 해고 금지,
그리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전면 확대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오랜 기간 한솥밥 먹은 근로자들을 떠나보내고 싶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도가 눈앞에 보이면 어떻게 버틸 방법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위기는 구조조정보다는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속도감이 중요하다는데도 이견이 없습니다. 정 총리는 외환 위기 때 한 달 안에 합의를 도출했던 경험을 말했고 노동계도 다음 달 안에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소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합시다. 고용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담기 위해서도 21대 국회에 3차 추경안이 제출되기 전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이번 논의 테이블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공식적인 복원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민간 인증서도 공인 인증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공인 인증서는 앞으로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인증서도 쓸 수 있도록 한 것. 21년 전에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10자리 비밀번호를 넣어야 하고 특정 기술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데다 해마다 본인 인증을 통해 갱신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공공기관 사이트에 한번 들어갈 때마다 그게 갱신이 안 되어 있으면은 새로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받는 것도 번거로웠고 아니면은 외부에서 공인인증서 다른 타 컴퓨터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민간인증서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같은 효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카카오페이 인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선을 보인 지 만 3년도 안 됐지만 이달 초 사용자 1,000만 명을 돌파하고 도입기관 수는 100곳을 넘었습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보안성을 한층 높였고 액티브 엑스와 같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카카오톡만 깔려 있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은행권이 모여 만든 뱅크사인도 한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3년인 장점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등 대형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인증 방식을 속속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이동통신 3사가 손잡고 출시한 본인 인증 앱 패스도 올해 초 발급 건수 1,000만 건을 돌파하며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대로 문제없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인증서를 갱신할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바뀌게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그제와 어제 설악산에는 때늦은 한방 눈이 내렸습니다. 여름의 문턱에서 만나는 이색적인 절경을 만나보시죠. 김진도 기자입니다. 설악산에 강풍을 동반한 한방 눈이 쏟아집니다. 시야를 하얗게 가리며 내린 눈에 주변은 어느새 설국, 눈 세상으로 변해버립니다. 5월 중순, 봄보다는 여름에 가까운 시기에 내린 눈이 만든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설악산 기온이 이틀째 영하권에 머물면서 도심엔 비가 내렸지만 산간엔 1에서 2cm의 눈이 쌓인 겁니다. 상층으로 차가운 공기가 밀려오며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비구름이 만들어졌는데 기온이 낮은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는 비가 아닌 눈이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까지 운영됐던 속초 기상대에서 직접 볼 수 있었던 설악산의 가장 늦은 눈은 4월 24일. 이번 눈은 그보다 한 달 가까이 늦은 것입니다. 2020년 봄, 이례적으로 늦은 눈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봄호우로 선선했던 날씨는 이번 주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전보다 0.7% 내려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3월에 비해선 0.7%, 1년 전에 비해선 1.5%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석탄, 석유 제품 생산자 물가가 전달보다 22.6%나 떨어졌습니다. 화학 제품도 2.2% 내려서 8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체 공산품 생산자 물가도 1.5% 내렸습니다. 서비스 생산자 물가는 정보, 통신, 방송 서비스 물가는 내렸지만 금융, 보험 서비스업 등이 올라 3월에 비해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줄인 소비자들이 축산물 구매를 늘리면서 농림수산품 생산자 물가는 전달에 비해 0.2% 올랐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20일 코네티컷주가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미국의 50개 주가 모두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코네티컷주가 현지 시각 20일부터 단계적으로 경제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재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코네티컷에선 이날부터 식당 소매점이 점포에 손님을 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주가 사업장 폐쇄나 주민의 이동 모임 제한 같은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알래스카주도 전날 밤 주를 전면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술집과 영화관, 체육관 등에 대해서도 수용인원 제한 없이 영업 재개를 허용합니다. 당초 4단계에 걸쳐 경제 재가동을 하기로 했으나 2단계부터 모두 건너뛰고 4단계로 시행하며 전면 정상화에 나선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은 여전히 권유되고 종교 모임은 일부 제한 조건을 달아 허용했습니다. They can have up to 10 people with strict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at religious gatherings. 뉴욕, 캘리포니아 등은 코로나19 환자가 줄지 않는 지역은 봉쇄령을 유지하는 형태로 경제를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We got a call that one of our shareholders was, or actually two shareholders on that floor were taken to the hospital, confirmed COVID. 볼티모어시의 한 보건 책임자는 최근 바이러스의 억제가 가능했던 것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문을 다시 열면 위험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17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 새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공격이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구체적인 인물은 적시하지 않은 채 막말을 써가며 비난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악랄한 독재 정권이란 비난도 모자라 시진핑 주석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 입장을 발표한 인사를 미친 사람, 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미친 사람이 수십만 명을 죽인 바이러스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방금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사에게 전 세계적 대규모 살상을 저지른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의 무능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라고 비아냥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공격은 체제와 지도자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중국이 1949년부터 악랄한 독재 정권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며 수십 년을 기다렸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China's been ruled by a brutal authoritarian regime, a communist regime since 1949. For several decades, we thought the regime would become more like us through trade, scientific exchanges, diplomatic outreach, letting them in the WTO as a developing nation. That didn't happen. 또 시진핑 주석이 세계보건총회 개막 연설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며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까지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바이러스 샘플도 주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타이완을 세계보건총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lso chose to pressur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Director General into excluding Taiwan from this week's World Health Assembly in Geneva. 연일 이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공격 수위가 한층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이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항체 형성으로 주목받았던 미 바이오 기업의 1차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과학계가 발표 하루 만에 각종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건데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조바심이 섣부른 발표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 바이오 기업 모데나의 1차 임상 결과 45명 전원에서 항체가 형성됐다는 발표가 나오자 미국 전역은 흥분했습니다. 뉴욕 다우지수는 4% 가까이 급등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임상 결과를 치켜세웠습니다. We've had tremendously good and positive information on therapeutics, on cures, and on vaccines. Yes, sir. From some of the most respected companies in the world, and researchers, and doctors, and labs, and that's coming in. 하지만 발표 하루 만에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가 임상 참여자 45명 가운데 단 8명만 형성된 사실이 확인되자 아직 효력을 입증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백신의 효과가 좋으려고 하면 중화항체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중화항체가 너무 이제 적게 생긴 거죠. 이달 초 미 FDA로부터 치료제로 첫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Gilead now has an EUA from the FDA for remdesivir. 트럼프의 공개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임상 데이터가 부족해 렘데시비르는 중증 환자에게 제한적인 사용만을 허가받았습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에서 효능이 입증돼야 수입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렘데시비어인 경우에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시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어서요. 그 결과를 좀 보고 판단하겠다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전에 백신을 만들라고 주문했다가 백신 개발에는 최소 1년이 필요하다는 미 전염병 연구소장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망자 1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세계과학계 내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국 엘리베마,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3개 주가 애플과 구글이 개발한 코로나19 환자의 접촉자 추적 기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현지 시간 20일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코로나19 감염자의 접촉자 추적 기술을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접촉자 추적 기술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만난 데이터를 축적해뒀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오면 최근 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는 통지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가 직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미흡해 직원들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이유입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미국 맥도날드 매장 4곳의 직원 5명과 그들의 가족이 코로나19 대응을 문제 삼아 맥도날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맥도날드가 매장 직원들에게 마스크와 소독제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직원 자신과 고객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훈련받지 못했고 혼잡한 주방 내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코로나19로 매장 폐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드라이브스루나 픽업, 배달 등 제한된 영업을 해왔습니다. 맥도날드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자신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왔다며 원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이 같은 소송은 맥도날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경우 종업원이나 고객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공화당은 경솔한 소송으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기업 면책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을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당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활동 재개를 앞둔 미국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물은 투명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많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페트병을 이용해서 물속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